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 하면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을 중점적으로 잠시 후 2부에서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그에 맞는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시청하시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장 흐름이 각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해설위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최근에 해외 선물 시장이 좀 여기저기 좀 방향성이 좀 탐색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방향으로 지금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들 이야기하기에는 또 해설위원님이 딱 적임자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은 이야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죠.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라 이 천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IQ 160이 130을 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정말 좋은 길을 찾아서 내가 가는 이 투자의 방향만 잘 알고 있다면 누구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 길을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발빠르게 열심히 찾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갑자기 또 이 소식을 말씀을 해주시는 캐스터의 IQ가 궁금한데 네,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IQ는 낮습니다. 아, 낮은데 이렇게 나와요. 네, 갑자기 공개를 하셔서 제가 갑자기 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출연진 분들의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시죠? 그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수입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혼조세 장들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추격 매매를 자제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또 차트 지지력에서 작은 움직임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 보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함께 했던, 손재 마스터님입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 저희 이야기 나누기 직전에 다시 한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요, 2,563.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오늘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067.50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기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일단 쓱 훑어봤는데 지수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 전이라서 방향성은 찾지 못하는 시장이지만 이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저희가 꼼꼼하게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 어떤 이슈를 의논을 해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과 기업 실적 호조로 증시 고평가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부가 이슈로 올라왔는데요.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미국제 10년물입니다. 증시 랠리 재개하면서 국채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현재는 조금의 강보합이네요. 0.03% 올라가고 있고요. 124-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ECB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유로 FX 어제는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0.21% 강보합권에서 1.18 가격대를 회복한 이후 1.18-2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옌입니다.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엔화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흐름인데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책 시사에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옌 역시 오늘도 0.13% 빠진 8,78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 저희가 또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역시나 S&P 500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 계속적으로 불거져 왔지만 이 경기 부양책 아니죠.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재료를 뒷받침해 줬는데 자, 오늘은 소폭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중립입니다. 아, 네, 감사해요. 네, 유나캐스터 중립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셨죠? 업이셨고요. 네, 그리고 저와 해설위원님 다운이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외신부터 확인할게요. 네, 오늘 장에서도 원인 시즌 기업 실적 발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Futures 포인트와 Mix Open as Earnings Deluge Continues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실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 코카콜라, SiriusXM, and Anthems are just a few of the companies that reported before the bell Wednesda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자, 코카콜라, SiriusXM하고 앤썸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이미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된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몇 회사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면요. 코카콜라도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잘 나왔고 또 비자, Northrop 그루먼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만 워낙 오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좀 집중하는 또 다른 이슈는 ransomware attack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 U.S. government has issued a warning about a new ransomwar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동안 랜섬웨어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랜섬웨어 자체가 일반 기업 내부망을 파괴해서 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랜섬웨어 발생 시에 일반 사이버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서요. 기업 실적 발표하실 때 오늘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해서 호실적 기록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지수를 뒷받침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적인 기사에 의해서 지수에 대한 관망 의견을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운을 드셨죠? 네. 사실 제가 지수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수가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이슈들이 마치 맞물리면서 이게 뉴스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얘기가 무색하게 좀 지난번에 한번 올랐어요. 급등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차익 실현 매물로 쭉 밀렸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강해지면서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 않을까. 우리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신고가다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제 크게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기간 조정 같이 보여주면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그런 횡보하는 모습이 정확히 10월 23일 날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점에서 밀린 모습이거든요. 밀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많이 남아 있는데 기술주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일단 제조업들이 캐터필러나 뭐 이런 실적 발표했을 때 좀 스타트를 잘 끊었긴 했습니다. 잘 끊었긴 했는데, 의외로 지이나 몇 군데가 좀 지뢰밭이었죠. 지뢰밭이 땅 터진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 발표면 이 정도면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가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크게 오르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잠재된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북한이 너무 조용하죠, 요즘에. 예, 너무 조용해서 조만간에 뭐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기대하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간 조정 횡보인데, 상승으로는 크게 여력이 없다라고 좀 느껴져서 지금 그래서 하방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기간 조정과 그리고 뭐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으로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저 역시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는 ECB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런 약보합권으로 천천히 시장이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의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분석하는 바, 오늘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각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떤 매매 포인트와 전략을 설명을 도와주실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고 계신가요? 네, 차트도 함께 볼게요. 자, 저번에 나와서 뭐 말씀드린 것부터 설명드리면 되겠죠. 저번에 이 구간이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번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눌림은 매도 추세가 아니라 눌림 이후에 매수로 다시 한번 배팅이 들어가면 그때 매도 잡기가 좀 더 좋긴 하겠다. 단 고점을 지금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서 얘네들이 저번에 체크해 놓은 거죠, 이 그림. 먼저 이 자리까지는 매도로 밀린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더 매도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565 지수를 빼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미 저도 뭐 매도를 갖고는 있지만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질 확률보다는 지지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분석을 하자면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 쪽 눌림이 더 유리하겠죠. 우선은 넘어가지 않는 애들로.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먹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고점에서의 본 거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 이제 뭐 저 자리에 왔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추세를 깼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더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매도가 여기까지다,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아마 그 흐름들은 다음에 제가 나올 걸 위해서 하나를 체크하자면, 아마 이 기준을 따라서 이런 횡보에 대한 그림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전 매매할 때는 저게 맞는지 정확하게 저점 고점
그다음에 확률, 그다음에 시간을 계산해서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맞다면 저런 식으로 배팅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함께 제작을 했던 추세선 안에서 다시 한번 복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의 매매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몇 포인트인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558 네. 지수고요. 그다음 네. 그냥 2556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 하단부 지지력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 마디의 배수 정도의 상방 테스트가 가능한지를 여기서 본다 그랬죠. 네. 그래서 2558 지수, 그냥 2550 지수 근방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하는지를 본다. 제가 볼 때는 2556 지수부터는 적극적으로 거기서 빠졌던 추세가 돌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매수를 인정하고 싸우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 추세선이겠죠. 이 네. 추세선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눌림의 적극적인 반등 노력들을 인정하고 보신 게 나을 거다. 뭐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은 256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56까지 떨어질 매도에 대한 여력은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 말씀해 주신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가 더욱더 강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로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잠시만 네. 차트 한 번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봉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일봉상에서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절반 이하 정도로 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맞다. 하지만 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는 추격 매도는 좀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추세선 근처에 와 있죠. 네, 추세선 근처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정한 자리가 타이밍상 추세선 저항이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면 완전히 이건 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부터는 깨지기 전까지 매수 대응이 유효할 거고 매수 대응 하더라도 손절이 굉장히 짧겠죠. 그다음에 얘가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추가적인 더 매도 전향을 볼 수 있겠지만 뭐 가능성은 아직은 30% 정도라고 보이고요. 오늘의 매도는 가능하나 이걸 추가적으로 더 깨는 걸 보기는 어려운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네. 나서 매도는 추가적인 신고가 위나 아니면 이 추세를 깬 이후에 저항 받을 때 쫓아가면 뭐 쉽게 별 무리 없는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더욱더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앞으로 남은 여력과 그리고 반등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 개장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증시 랠리가 재개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볼까요? 자, 국채는요, 하락하고 있네요. 124-1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21% 하락권인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국채에 대해서는, 네,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자, 국채는 지금 동일한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윤희라 캐스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미국 쪽에서는 오늘 트레저리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잠시 동안 이렇게 회복을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The yield on benchmark 10-year treasury notes set higher at around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조금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아무래도 증시 강세로 인해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긴 텀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이 증시가 회복을 하면서 Double Line Capital Chief Investment Officer Jeffrey Gondel and the influential voice in the bond market tweeted on Tuesda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잠깐 동안 그 증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국채 가격이 회복을 되면서 굉장히
본드 가격 관련해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The moment of truth has arrived for a secular bond bull market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드 가격이 다시 한번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왔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좀 더 분석적인 기사는 추후에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그 미국 내에서 들려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연준 의사 관련해서도 지금 존 테일러가 굉장히 유력하게 뽑히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집중이 되면서 다시 한번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97%까지 올라서 이런 모든 이슈들 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좀 장기적인 텀에서 접근해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신에 대한 의견이 일단 테일러 쪽으로의 외신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는데 테일러가 일단 매파적인 성향이라는 점, 뭐 이전 시간에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짚어봤는데, 자, 일단 국채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이런 연준 의장이라면은 더욱더 국채 가격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파 연준 의장우나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7개월 만에 최고라고 네, 계속적으로 속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또 함께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연준 의장에 대해서 정말 모두 살펴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도움은 되는데 네. 제가 방향이 틀렸죠. 저는 설마 테일러 교수가 이렇게까지 후보에 입에 오르락 내릴지는 몰랐고요. 그때 파월을 저런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유재 TV 스태프분들이 너무 네. 이 새해 선물, 이 해외 이슈에 너무 이렇게 뛰어나세요, 다들. 제가 준비한 속보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속보로 이렇게 올려버린 바람에 네네.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롬 파웰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외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부의장은 텔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앨런 의장 네. 그리고 스티븐 피셔 부의장. 네. 그러니까 스티븐 피셔 부의장이 훨씬 더 유명해요. 피셔, 예. 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준 내에서도 인지도 좋고 막 그러는데 정작 의장은 앨런 의장이 됐거든요. 그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롬 파웰을 올리고 존 테일러 교수를 부의장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파워가 존 테일러 교수가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거냐. 트럼프가 공화당 상원 지도부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누가 하면 좋을까? 그때 공화당에서 갑자기 이제 그랬겠죠. 공화당에서 앨런 의장을 엄청 이렇게 심하게 오바마 행정부 때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오바마하고 너무 짝짝꿍해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시기 나고 질투 나고. 네. 예. 그냥 못하는 게 별로 없지만 괜히 깎아내리고 싶었겠죠.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때 그렇게 공격했다가 앨런 의장을 네. 같은 비둘기파를 안 치자고 하니 뭔가 자기 발에 자기 도끼 찍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존 테일러 교수로 다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뭐 이렇게 말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자기 생각대로 결국 하긴 할 건데. 그러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물어봤다는 거. 트럼프가 과연 자기 의사결정하는데 과연 물어볼 사람인가. 라는 것도 되게 의문이었고. 네네. 예,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텐데. 네. 의견을 묻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고요,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제 10년물이 2.41%를 넘어갔거든요. 네. 금리로 따지면요. 금리로 2.41% 이상 올라갔으니까 국채 가격은 밀렸겠죠. 그렇죠. 네,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내 잘 맞춰오다가 국채 대폭 나갈 거다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계속 잘 맞춰오다가 네.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좀 네. 제롬 파웰이 좀 부각되면은 그래도 지진하겠다라고 봤는데 네, 맞아요. 아베 정부 역시 압승을 하더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제가 내내 잘 맞추다가 지금 이번 주에 약간 좀 재물을 구겼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계속 상방으로 다시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추세대로 가지 않을까. 당분간 추세. 이게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면은 그럼 안전자산으로 선호해서 안전자산으로 올라가려면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수가
밀리다기보다는 이제 횡보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횡보한다. 그 다음에 네. 국채 가격은 그럼 올라줘야 되는데 좀 오른 게 아니라 국채 가격은 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이 이슈가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우리나라 시간은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념을 입찰 들어갔는데. 네. 상당히 좀 한산했어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분위기가 반영이 되네요. 네, 국채 가격이 네. 별로 안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인 거죠. 그래서 네. 채권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음 주까지 전략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전략으로 보시면은 네. 좀 추세대로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의견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네요. 네. 지난번에 또 짚어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복귀와 그리고 좀 어긋났다라는 이런 의견도 여기 나와서 맨날 네, 리뷰해 주시고. 맨날 맞았다고 하니까 처음 이 신세계 보시는 분들은 쟤는 네. 언제 맞은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매번 잘 하셨잖아요. 근데 매번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네. 저는 정확하게 지난주에 못한 거 못했다고 얘기 드려요. 근데 네.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그동안의 승률이 좋았고요. 오늘 딱 한 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연준 의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관련돼서 지수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국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뭐 연준 의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증시로 연결돼서 한동안은 저는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격대지 않나라는 흐름이 이어져 있다. 또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추세는 이미 좀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경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매수를 좀 섣불리 갈아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도 오늘 다운 의견 들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어떤 이렇게 의견이죠? 22 경계감 때문에 네. 지금 오죽하면 그러니까 외신에서 드라기 총재가 얘기하는 걸 발작이라고 네? 뭐라고요? 드라기 발작이 나올까봐 다들 네네.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기 총재한테 제발 발작을 일으킬 만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좀 편리하게 좀 미리 포드 가이드에서 좀 많이 좀 주라. 네. 이런 얘기 신문에서 외신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드라기 압박하는 거죠. 제발 그렇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일단 ECB를 통해서 또 FOMC까지 이어지는 그런 한 기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스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 지난번에도 국채 함께 했죠? 네, 함께 들어볼게요. 했었죠. 네. 뭐 지금 지수가 완전하게 꺾이지 않는 구간,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이슈가 있는 구간에서 뭐 국채를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기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번에 저희가 이걸 봤었죠. 저번에 체크해 놓은 게 이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나와서 그때 여기서 매수에 얘네들 약간 높이는 구간까지 설정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구간에 매수고, 대신 얘들 매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매도는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로 이 구간까지 온 다음에 횡보를 띄었었죠. 그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위에 휩소, 아래 휩소, 보합 뛴다. 그래서 보합을 뛰다가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하방을 열었죠. 이건 제가 손 안 댄 겁니다. 국채 오랜만에 와서 열어보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무너진 다음에 저항을 계속 받고 추가적으로 하방을 열고 있죠. 네. 오늘은 작은 반등들 있다고 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부합을 띈다 보는데,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큰 흐름들 제가 볼만한 저항점들 낮춰놓은 상태고 여기서 혼조세 양상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지수하고 모든 이슈들이 변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큰 채널 하단부까지를 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네. 오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멈춰서 혼조세 양상 띄고 있죠. 그래서 상방을 시도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매도가 끝났다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뭐 분할 대응은 가능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추세들을 이미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중심 근처 지지력에서 혼조세 양상 뛸 거라고 보는데, 얘네들은 우선 추세가 넘어가는 꼴을 본 다음에 매수 대응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아직은 달러의 모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세를 반대로 볼 필요 없다. 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꼬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이버전스의 시도 이런 네네. 애들. 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시동이 걸면 우선 멈춰서 횡보는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멈춰서 횡보할 그러네요. 구간이긴 하죠. 네. 하지만 추세는 좀 더 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선은
다르게 매매를 하시고 전략을 짜시려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조세나 추세를 좀 더 열고 완전히 전환될 때부터의 매수를 보시는 게 낫다. 이슈가 그렇죠. 가장 그 안전자산의 가장 그 최후 보류 중에 하나라고 얘도 보는 거죠. 골드나 국채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때쯤 그때 보시는 게 낫고요. 다른 배팅 할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원래는 소외되는 구간들입니다. 유로, 달러, 골드, 엔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리, 뭐 국채, 오히려 굉장히 특정인들이 큰 물량 가지고 손대는 거지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얘네들은 투기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양한 부분에서 국채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도 최근에 위험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같은 부분도 몰리지 않았어요. 추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직 매도 쪽으로는 좀 열려 있지만 뭐 중심선 부분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일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다시 추세가 돌아선다면은 그 확인한 이후에 매수로 또 베팅을 하시라는 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시간이 3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죠? 자, 개장 이후에 뭐 지수에 대한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 지수는요,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2564.7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다시 올라오고 있나요? 네,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6077.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8, 26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보합권이네요. 1277.9달러.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2.2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과 동시에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와 S&P의 500 지수의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자 실적 호조에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뭐 개장 본장에 대한 그런 의견입니다. 자, 기사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다우지수에 대해서는 보잉과 비자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을 하고 난 이후 지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유로 FX입니다. 이제 20일을 앞두고 가장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또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유로 FX는 1.18을 회복한 이후 오늘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윤락캐스터 홀로 다운이죠. 네, 그리고 업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그렇게 사실 그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Dollar boosted by Federal Leadership Talk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러가 그동안의 이 강세 흐름을 이어왔었던 것은 내구재 주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달러 강세가 사실은 굉장히 내구재 주수와 더불어서 옐런에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통화 정책 회의 결과일 텐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드라기의 뭐 발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 CNBC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외신 쪽에서 어떻게 드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정말 흥미로운 어떤 사진인가요? 네, 드라기의 정말 인상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CB set to unveil taper lower for longer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ECB 뭐 통화 정책 회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expectations for this week's ECB meeting are very clear. Nothing less than the big taper plan for next year is expected from 마리오 드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큰 테이퍼링 이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이슈들을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양치기 드라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다른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we expect the exhibit to announce next week that it will cut its monthly asset purchases from 60 billion euros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산 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고 2018년 9월까지 이것을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지만 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것도 보시면서 그때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나 만약에 예측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예상외로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ECB 통화정책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린 만큼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 또 미국 증시, 정치뿐만 아니라 또 유럽 쪽에 또 통달하고 계시잖아요. 들어볼까요? 네, 정치적 이슈는 사실상 네. 22회의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스페인에서 알아서 좀 해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이슈보다는 일단은 과연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국채는 하락을 들었는데 왜 그럼 유로는 상승을 들었냐? 이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하고 보면은 약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지금 다시 고점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유로가 밀려줘야 맞겠죠. 그렇죠. 유로가 밀려줘야 맞는데 같이 가고 있다. 최근에 흐름이 약간 같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즉 유로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테이퍼링 진행하면서 금리 인상 가시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으니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인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같이 유로와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드라기 총재가 지금 다른 20국가들, 다른 그 유로존 국가들이 좀 짜증내하는 그런 가격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1.20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1.20을 넘어서게 되면 이따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데서 지금 가만히 있죠. 우리 죽겠다라고 얘기를 막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22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얘기는 나올 수는 없을 거고요. 근데 다만 좀 여기서 제가 좀 유익 있게 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로 보면서 브리티시 파운드 보고 있는데 파운드가 좀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이유가 올랐네요.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어제 22 전에 브리티시 그러니까 영국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제 부총재가 한마디 했죠.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약간 언제 해야 될지 좀 시기를 좀 봐야 되겠다. 약간 뒤로 후퇴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전에는 점진적이라는 말 했잖아요. 네. 뒤로 후퇴하는 얘기를 좀 해서 좀 밀려야지 맞는데 해야 되는 거 맞다에 포커스를 둔 거죠, 다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파운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파운드가 먼저 움직였던 거고요. 그와 비슷한 레벨로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이제 부총재는 그와 비슷한 형태로 좀 드라기 총재가 얘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먼저 한마디 뱉고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드라기 총재가 그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좀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살짝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랑 같이 가면 FOMC에서 이제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는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0% 정도 돼요, 확률이. 11월 달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거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흐름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근에 달러하고 유로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네. 파운드도 오늘 좀 올라주면 좀 생각해 보면 유로화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유로화에 대한 흐름을 앞서서 파운드가 움직였던 흐름으로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파운드화는 0.78%가 오른 현재 시세가 가격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261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좀 1% 가까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런 반응
반등으로 연동돼서 유로화도 뭐 일주일 정도는 좀 올라와주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는 업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같은 지지선을 좀 함께 보고 있었고 어제 반등을 좀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흐름도 뭐 위쪽으로 스페이스가 1.19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의 흐름에서 1.18 뭐 이 이상에 또 올라가 준다면은 돌파 시에는 저는 위쪽을 1.19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뭐 달러라든지 파운드에 대한 의견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유로 FX는 또 아침에도 또 점검을 해주셨더라고요, 마스터님. 그렇죠. 네네. 뭐 지금부터 나올 뭐 유로, 크루드, 골드는 뭐 계속 매일매일 데이 관점으로 수익을 내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서 좀 말하기가 더 편하네요. 네. 자, 오늘 뭐 유로는 오전 중에 아래 하단부들 지지력에 매수 눌림 매수 배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선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가 오늘 이따 골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 구간이라서 설왕설래 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인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을 볼 건데 우선 이 구간에서는 밀려서 보합을 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보합을 띄고 밀리면 다른 애들은 반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요. 단 지금 구간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이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는 우선 저항 와서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신규들이 매도를 쳐서 달러 인덱스가 더 강세를 띄는 걸 보고 싶으면 얘네들이 더 올라와야지 공략하기 좋습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1.19000대 그 다음에 어차피 최종적으로 12000대를 맞고 매도를 치는 그림이 수월한데 얘네들 추세 저항이 앵커님이 말씀한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버리면 완벽한 채널 구간의 상단부죠. 그래서 위 구간은 좀 올라오는 기대 심리에 올라와야지 나도 또 재매도를 치고 돌리죠. 이 매수가 많이 먹어야지 또 매도도 돌리기 편하니까요. 네. 저가에서 저가를 뜨는 거. 그래서 그 기대치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저가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부터 익절 잡고 추가적인 매수를 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으로의 추세는 반등 이후에 다시 매도로 돌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매도로 돌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바로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혼조세 양상 띄고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테스트해 볼 거다. 네. 이 관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함께 비교를 하면서 유로 FX 가격대를 함께 봐드렸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 혼조세를 이어갈 그 흐름에서 함께 유로 FX 가격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옌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국채와 옌 모두 살펴보고 있는데 옌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증시는 오르고 있고 옌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네. 아닙니다. 차트를 아직 못 열어서 차트를 못 봤는데.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네,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업을 드셨는데 많이 고민하신 거죠? 네. 잠시 후에 들을게요. 그럴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얘는 달러 강세와 또 아베노믹스 관련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실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여태까지 그 옌이 많이 빠지기는 했으나 인플레이션 데이터하고 그 일본 내에서 있을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내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달러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는 그렇게 not helping the dollar much against라고 유로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옌과 달러의 그
반대로 가는 그런 기조는 강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네에 대한 외신 뉴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설위원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일본 국민들이 좀 많이 깨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안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가 압승을 해서, 예. 이거 원래 좀 약간 그 결과 좀 실망하셨나요? 실망했어요. 많이 실망했는데, 네. 압승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베노믹스 자체가 헬리콥터에서 N을 뿌려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네, 뭐 이렇게 네. 도쿄 지나가다가 이렇게 헬기에서 N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그만큼 금리를 저금리로 오래 유지하고 끌고 가면서 수출 산업에 좀 약간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수출 그렇죠. 기업들 위주로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안전자산들 흐름 자체도 나쁩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전부 다 맞아요. 골드 국채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오늘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밀리고 있어요. 오늘 살짝 밀리고 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밀리고 있다. 이거 정말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올라오긴 좀 쉽지 않지 않나. 근데 다만 이 아베노믹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진부하고 너무 오래됐고 지금 몇 년째 울고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네.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찬성한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깨어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자민당이 이렇게 정권 바뀐 적이 딱 한 번 잠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권한 자민당이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좀 상상이 좀 어렵지 않나. 전체적으로 분위기 봤을 때. 다만, 이제 안 좋은 소식들 있죠. 북한에서 뭔가 쏴대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금리 인상이 요원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채금 가격 오르면서 같이 N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 부분은 하나 이제 좀 변수를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은 엔화가 떨어지면은 또 우리 쪽의 수출이 일본과 경쟁을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자세히 네. 한번 자료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차트 잘 설정되셨나요? 네. 저번에 분석한 게 있어서 네. 열리기만 하면 네. 그게 좋습니다. 분석이 잘 해놓으면, 네. 그냥 보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려놓은 건가 봅니다. 저번에 그려놓은 거고, 기준으로 우선은 이 아래 구간까지를 매도로 본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가격. 그래서 중심가격 지키고 매수, 매도, 제가 안 나온 지, 저번, 며칠 전에 했을까요?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추세 하단부 절대 저희가 매도로 쫓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 양봉이 푹 쓰고 있죠. 수익을 상당히 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하방 경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눌림 매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를 좀만 더 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미 하단부 지지력을 약간 넘어가서 좀 설왕설래하고 있죠. 그다음에 무너졌던 강력한 저항점들을 안착해서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지가 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매수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날 다시 매도 쪽으로 좀 전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얘도 이제 꼬리가 강해지니까 아무래도 보조 지표가 못 쫓아오죠. 이렇게 본다면 힘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아직도 매도다. 그래서 오늘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고 쫓아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림을 보자면 우선은 추세를 못 놓고 양봉으로 오늘 좀 길게 섰을 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상방 하방 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번에 분석해 놓은 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단부를 좀 더 여분을 두고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오늘은 반등 여력들이 좀 있고 오늘 하단부를 깨려는 노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눌림에서 매수가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네들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오늘은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에 대한 의견 또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눌림시 매수 접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S&P 같은 경우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윤희락 캐스터 다른 뉴스 빠르게 올라온 거 있나요? 네, 현재 기업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S&P 500 open lower as earning deluge continu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더스트리얼 관련된 회사들의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그 기업 중에서는 테피드 어닝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고 그것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개장 이후에 지금 30분이 조금 안 된 시각인데 일단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또한 선물 시장 쪽에서는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나스닥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 정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더욱더 실시간 리딩과 집중적인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2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